안녕하세요.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관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CES와 5G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즉 국제 가전제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관련 행사인 CES에서는 매년 당대 최고의 기술들이 공개되어 향후 기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CES 2019에서도 다양한 신기술이 선보여지며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SK증권 리서치센터에서도 직접 미국을 방문해 CES를 관람하였는데요. 이제부터 CES를 직접 다녀와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관련하여 2019년 서비스 원년인 5G 서비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특히 디스플레이 부문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로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결합한 플렉스파이를 전시하면서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제품 컨셉은 신선했지만 접히는 부위의 내구성이 의심되며 양산성 및 가성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은 2019년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1개의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의 롤러블 TV도 높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LG전자는 여러 개의 롤러블 TV가 만들어낸 전시 퍼포먼스를 통해 많은 주목을 받으며 CES 행사에서 TV가 가장 주목받은 흔치 않은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LCD TV보다 OLED 기반의 TV가 눈에 띄는 기술 진보를 보이며 기선 제압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마이크로 LED TV는 대형 사이즈에서 경쟁력을 보였으나 75인치 시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단순 전시하던 과거 행사와 달리 스마트 시티 차원의 교통 제어 시스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개별 차량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차원의 교통 제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의 역할이 나누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도시명 인프라 구축이 용이한 지역에서는 전기차 기반이 유리하며 원거리 운행이 필요한 트럭, 버스 등에는 수소차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ES 2019의 화두는 단연 5G였습니다. 미국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의 CEO는 기조연설을 통해 5G의 잠재력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AT&T는 2020년까지 5G 전국 커버리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12월부터 넷기어의 모바일 라우터를 통해 제한적인 5G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임워너 인수를 통해 5G 비즈니스 모델로 유력한 동영상 콘텐츠 확보를 위한 투자도 완료하였습니다. 미국 최대 모바일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버라이즌은 지난 10월 세계 최초로 5G 홈 서비스를 통해 5G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2018년 말 4만 명의 조기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 3년간 필요한 100억 달러의 투자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 랩과의 제휴를 통해 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5G 상용화가 예상됩니다.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LG U+, 유럽의 보다폰, 오렌지 등의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오미, ZTE 등도 올해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5G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 진보가 필수적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부품이 모뎀칩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모뎀칩은 퀄컴의 X50입니다. 이 X50에 탑재된 모바일 AP가 스냅드래곤 855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LG전자의 G8 synQ, 오포의 포세이돈 등 5G를 겨냥한 스마트폰에 대거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퀄컴과의 특허 분쟁으로 5G 스마트폰 출시는 2020년 출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G가 상용화되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개선될 것이고 이는 동영상 트래픽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동영상 트래픽은 분기 평균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LTE 환경에서 동영상은 킬러 컨텐츠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G 초기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동영상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유력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소모량은 8기가 정도입니다. 5G 상용화 초기 요금제는 종량제 기반일 가능성이 높아 이용자의 데이터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가입자당 매출, 즉 ARPU를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신사들은 동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한 달 평균 2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소비하고 있는데요. 5G 종량제 요금제 도입은 데이터 소비량이 많은 가입자가 고가 요금제로 변경해야 할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5G 시대에서는 4G 대비 ARPU가 높아져 통신사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국내 통신사의 경우 LG U+, KT, SK텔레콤 순으로 1인당 데이터 소비량이 많아 올 3월 5G 상용화 이후 단기적인 실적 개선 속도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ARPU의 상승보다는 Q의 상승이 더 큰 기대 요인인데요.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IoT, VR, AR 등 다양한 전자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의 중장기적 실적 개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 여부도 2019년 통신시장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G 시대에는 동영상 콘텐츠, 즉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이 단일 사업자가 확보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산 규제는 작년 6월 일몰되었는데요. 최근 합산 규제의 연장 여부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효과가 탁월하고 콘텐츠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IPTV 진영의 SO 인수는 지속적인 관심 사항입니다. 미디어 관련해서 국내 통신사의 발빠른 행보도 눈에 띕니다. SK텔레콤은 이번 CES에서 단독 부스를 열진 않았지만 SM엔터테인먼트와 공동 부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여기에 5G X 엔터테인먼트를 공개하였는데요. 양사는 미국에서 기술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SM의 컨텐츠를 결합한 차세대 미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텐츠는 음악이라는 점에서 음악 컨텐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멜론 매각 이후 플로를 통해 음원 시장에 재진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SK텔레콤은 옥수수 사업 부문과 푹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연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등을 통해 통합된 미디어 플랫폼을 글로벌 OTT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LG U+는 지난해 11월부터 넷플릭스의 컨텐츠를 단독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컨텐츠 경쟁력이 강화되며 11월 IPTV 가입자 순증수가 경쟁사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과의 제휴를 통해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컨텐츠 제작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CJ 헬로 인수도 가시화되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통신사의 미래 먹거리입니다. 인텔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한 대가 하루 평균 데이터 4,000기가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국내의 경우 2022년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장이 개화될 전망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5G를 통해 확산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5G를 활용하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지능형 생산 공장입니다. 공장의 많은 부품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 소모가 예상됩니다. SK텔레콤, KT, LG U+는 관련 투자를 지속하며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달 미국에서 개최된 CES에서 부각된 신기술과 5G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올해 5G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5G의 원년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K증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SK증권에서 통신 서비스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최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